꼬바로 맛있네요. 시도를 진짜 오랜만에 그려보는데 안중근 의사님을 비롯한 12명의 핵심 멤버가 단지를 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맨날 먹방만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예전에 학원에서 역사라든지 해외라든지 이런 걸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역사를 과거에 가르쳤었던 거, 그리고 역사 교육을 전공을 해서 교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들은 또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주제, 역사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8월 15일이 이제 광복절인데, 자, 광복 76주년 되는 해라고 해요. 올해가 76주년 되는 해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와 관련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변국들과의 문제, 일본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특히 일본과의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하잖아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이제 독도잖아요. 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제국주의적 침략적 행위를 다시금 21세기 들어서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걱정이 또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의 어떤 상징 인물인 안중근 의사님을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자, 안중근 의사님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음식이 오늘 먹을 게 이거거든요. 꿔바로우거든요. 중국 동북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음식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하얼빈에서 이 음식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하얼빈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안중근 의사님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1909년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해서 사살을 했었죠. 자, 사살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며칠 동안 하얼빈에서 아마 체류를 했을 텐데, 안중근 의사님이 이 꼬바로우를 먹었다라는 공식 기록은 없어요. 공식 기록은 없는데 아마도 하얼빈에 계셨으면 이 꼬바로우를 아마 드셨을 거라는 강력한 어떤 추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중근 의사님의 마음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꼬바로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단지동맹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약지 손가락을 자르고 대한독립이라는 피로 글씨를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한독립의 의지를 좀 더 강력하게 이제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젓가락 같은 경우 약지 손가락이 이 젓가락을 받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손가락이잖아요. 이 약지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는 젓가락질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오른손 잡이셨나 봐요. 왼손을 절단을 하셨습니다. 약지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고 안중근 의사님을 기억을 하면서 꼬바로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꼬바로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거 굉장히 맛있대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꼬바로우 맛있네요. 바삭바삭하면서 달달해요. 맛있어요. 이 꼬바로우가 하얼빈 지역에서 당시 이제 러시아인들이 중국 음식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러시아인들을 좀 접대하기 위해서 새로 음식을 개발한 메뉴가 이 꼬바로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먹고 본격적으로 안중근 의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1879년 9월 2일이거든요. 이때 안중근 의사님이 태어나셨어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는데 79년생이에요. 제가 이제 8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101년 선배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에 있잖아요. 점이 7개가 있었대요. 북두칠성에 점이 있었다고 해서 어렸을 때 응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집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금수저 집안이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금수저 집안이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도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한학 교육도 받고 아버지로부터 근대 문물의 어떤 교육도 많이 받고 왔었는데 안중근의 성격 자체가 기질 자체가 굉장히 호방한 성격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타기를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사격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격술 연습을 많이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중근이 태어난 이 시대는 조선이 국권이 점차적으로 일본에게 넘어가는 그런 위기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안중근 의사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나이가 한 7, 8세 정도 돼서 신천에 이제 청계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주교 세례도 받고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토마스를 의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도마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 안중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1904년이 되면서 러시아와 일본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제 러일 전쟁인데 조선의 독립을 위하고 동양의 평화를 위한다라는 목적으로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승리를 하고 나서 체결되었던 강제적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1905년 11월에 체결되었던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1905년 11월에 체결이 됩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이제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죠. 통감부를 설치를 하고 외교권을 박탈을 하고 조선의 국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피탈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님이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집이 원래 청계동에 있었잖아요. 신천의 청계동에 있었잖아요. 식솔들을 이끌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진남포로 이사를 하게 돼요. 지금의 평안남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진남포로 이주를 해서 여러 가지 이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를 또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학교를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게 돼요. 사문학교라든지 도민학교라든지 실력 양성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의 실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 활동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06년 7년 무렵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1907년에 이때 사건들이 굉장히 벌어지게 되죠. 이제 고종 황제가 있었잖아요.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3명의 특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 침탈에 대한 어떤 부당성을 만국평화회의를 통해서 설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본과 여러 나라들의 어떤 반대에 의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죠.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라는 그 구실을 계기로 해서 고종 황제가 또 일본에 의해서 강제 폐위가 당하기도 하고요. 정미 7조약에 의해서 정미 7조약의 부속 조약에 근거해서 이제 군대도 해산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해외로 떠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감시가 좀 덜했던 만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지도를 진짜 오랜만에 그려보는데 자, 여기가 이제 북간도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연해주 지역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북간도 지역으로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독립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인사들을 이제 만나게 돼요. 여기에 이제 일제가 간도파출소라고 하는 기구를 여기 설치를 해가지고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자, 연해주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연해주거든요. 연해주로 건너가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고종 황제에 의해서 감독관리사로 파견이 되었었던 이범윤 그리고 러시아 지역 특히 저기 연해주 지역에 군수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었던 최재형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자, 이범윤이라든지 어떤 최재형과 같은 유력한 인사들을 여기서 만나게 되면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동의회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게 돼요. 여기 이제 초대 총장으로 최재형이 추대가 되고 부총장으로 이제 이범윤이 추대가 되는데 동의회 그러니까 같은 동자에다가 오를 의자죠. 못하는 것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인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의회가 조직이 돼서 안중근이 의병장으로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북부 지역, 이 지역에 일본군 수비대들을 여러 군데를 습격을 해가지고 일본군들을 사살하거나 생포를 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기도 해요. 동의회 내에 새로운 단체를 하나 또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동의단지회라는 거를 동의단지회. 자, 안중근 의사님을 비롯한 12명의 핵심 멤버가 단지를 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에 약지손가락을 잘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독립이라는 글씨를 쓰고 독립의 의지를 좀 더 강력하게 다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언제냐면 1909년 2월이에요. 또 히로부미가 안주의 하얼빈으로 러시아 재무장관인 코코프체프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라는 첩보를 입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동공보사라는 언론 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 첩보를 입수를 하게 되는데 10월 26일 당일이죠. 당일 오전 9시 반쯤에 여기가 이제 하얼빈이잖아요. 여기가 리순이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 철도선이 있어요. 자, 리순에서 하얼빈으로 연결되는 이 철도를 타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체프와 한 20여 분 정도 회담을 하고 그 플랫폼에서 잠깐 내리거든요. 플랫폼에서 잠깐 내리는 그 틈을 타서 권총으로 세 발을 정확히 명중을 시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세를 외쳤죠. 러시아어로 꼬레아오라라는 만세 3번을 삼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찰에게 이제 체포가 되고 일본군 영사관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후에 자, 리순으로 이렇게 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 재판을 한 6번 정도 받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했던 말들이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15가지의 이유를 이제 묻게 되잖아요. 동성화우를 뭐 시해한 죄, 고종을 강제로 폐위한 죄, 대한국 국민을 학살한 죄 등등 여러 가지 15가지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사형 집행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1909년 11월부터 약 4개월 정도 리순 감옥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판하는 그 과정에서 1910년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날이 안중근 의사님의 사형 선고일이었다라는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근, 안공근이라고 하는 두 분의 동생이 계시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면회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거든 하얼빈 공원 곁에다가 뼈를 묻어두고 조국이 해방이 되고 자유를 찾게 되면 다시 고국으로 나의 뼈를 반장해다오라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최후를 맞이하시게 되시죠. 안중근 의사님을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분인데 지금을 살아가는 21세기 이 현대사회에서 안중근 의사님의 어떤 평화사상과 독립의지는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다시 되풀이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다시 되풀이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단꿈교육인데 단꿈교육에서도 우리 한국사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해요. 한국사 연구소입니다. 단꿈교육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가끔 한 번씩 역사 관련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 전달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가 아직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리순 감옥 주변에 아마 매장을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용산구 효창동에 가면 324 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안중근 의사님의 묘가 이제 가묘로서 이제 있는데 빨리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를 찾아서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꿔바로우와 함께 이렇게 특별한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 진짜 수업 강의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하거든요. 좀 떨리네요. 마지막 꿔바로우 여기 남았잖아요. 좀 남은 거 좀 먹고 끝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꿔바로우가 남았는데 안중근 의사님을 생각하면서 먹겠습니다. 잘 먹게요.
음.